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9강입니다. 주제는 쉐런 올스. 발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로 표기할 때 어떤 사람은 샤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는 쉐런. 이거 어떻게 쓰죠? 우리말로 쓸 때 쉐런 올스 이렇게 해놨습니다. 조금씩 사람마다 표기법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우선 시인에 대한 소개는 PPT를 준비했겠으니까 이걸로 하고요. 시는 그 PDF 파일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선 연도, 나이를 제가 한번 보게 돼요. 아직 이제 생존을 계시고 1942년생이시죠? 네. 저와 잘생긴 사진을 뽑아와요. 가능한 한. 어떤가요? 아름다우신가요? 예쁜가요? 좀 이제 실물 다른 사진들을 많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많이 뭐랄까 화장기가 좀 있는데 대체 또 화장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생머리 그대로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보면은 굉장히 이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고 치장하고 막 이런 분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안 그런 것 같다는 인상이에요. 다른 사진을 보면은 그 정도. 이 이제 여러 시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숫사슴의 도약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퓰리처상 수상 시집이고요. 그 표지화입니다. 근데 이게 동명의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제시가 되죠. 그리고 그 시의 중심 제재라고 해야 되겠죠. 숫사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실제 쉐런 올스하고 자기 남편하고 같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그 병에 붙어 있던 상표 도안입니다. 그렇게 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숫사슴이 지금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있죠.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곳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쉐런 올스가 남편과 이혼한 상태에서 남편을 떠나보내는 그 위치에서 쓴 시예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그림으로 돌아오기 어려우니까 이 절벽과 절벽 사이에 멀리 점점점 여기 줄지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비니아드, 그 포도원, 포도밭입니다. 포도를 줄지어 이렇게 쭉 심잖아요. 이제 이런 장면이 이제 그런 것에 관한 표현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짧게 이 사람의 정기적 사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2년생이고 샌프란시스코 태생이고 버클리에서 성장했죠.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나이 어린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목할 것은 raised as a hellfire Calvinist, as she describes it. 그러니까 자신은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데 자기 집안이 뭐랄까 그 청교도적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을 굉장히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hellfire, 지옥불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캘빈니스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청교도주의 퓨리터니즘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 캘빈니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청교도 사상, 캘빈 사상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독교가 그 미국 초창기에 그 미국의 근간을 이루었던 정신 사상 중에 하나이고, 뭐 깊게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고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엄격했다. 특히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시를 읽어야 되니까. Alcoholic father. 그래서 아버지가 또 약간 술버릇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영화관에도 못 가게 하고 집에 텔레비전도 없었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엄마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 그 딸들을 sisters 를 잘 보호해 줘야 될 텐데 그럴 만한 강한 이렇게 힘을 지닌 엄마는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죠. 캘리포니아였으니까. 그러다가 동부로 보내져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중고등학교 다니죠. grade 6 to 12,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전부
all girls school 이렇게 되는데요. 여학생만 다니는데 다녔다는 거죠. 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영어 많이 배우고 그때 당시에 이제 영향을 주었던 시인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캘리포니아로 동쪽 서쪽 해안에서 왔다 갔다 했네요.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스탠퍼드 대학에서 학사를 했고요. 그다음 다시 또 뉴욕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제가 깊게 조사를 못해서 PhD만 나오네요. 그러니까 석박사 과정 같이 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서 그래서 뉴욕 위쪽에 뉴욕 시티 위쪽에 자리하고 있죠.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 박사학위 논문은 에머슨스 프로소디 이제 운율학 뭐 이런 건데요. 아마 그 당시로 보면은 렐포드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사상 면에서도 그렇지만 그 시 언어의 형식 뭐 이런 데 있어서도 상당히 그 앞서간다고 해야 되나? 아마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기할 만한 사항. After 29 years of marriage, they divorced. 아까 남편 이야기 했는데요. 29년간 잘 살았죠, 같이. 그러다 이제 이혼했어요. 이제 그게 우리 그 있겠다고 하는 스테이크 슬리프의 중심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뉴햄프셔로 이혼한 후에 이제 옮겨가서 커뮤트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NYU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정기적 특이할 만한 사실, First Lady Laura Bush 대통령의 이제 부인께서 어떠한 일로 이제 이 시인을 초청을 한 거죠. 근데 거부했어요. 못 가겠다고. 그런데 못 가면 못 가는 거지. 편지를 써가지고 어디다 보내가지고 그 편지가 잡지에 실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요. 가만히 보면 So many Americans who had felt pride in our country. 우리나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많은 미국인들은 now feel anguish and shame for the current regime of blood, wounds and fire. 지금 현재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피, 상처, 불 이런 정권에 대해서 고통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I thought of the clean linens on your table, the shining knives and the flames of the candles. 그래서 그 이제 파티장에 가면은 깨끗한 린넨이 테이블보로 씌워져 있고 칼들 이렇게 이제 포크, 나이프 뭐 이런 것들이 반짝이고 촛불은 켜져 있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I could not stomach it. 그걸 내가 먹어서 소화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썼다 그런. 그러니까 이제 부시 정권에 대한 반대,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반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특기할 것은 여성이죠. 여성이고. 미국 역사에서 큰 줄기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받아들이는 측면. 미국시에도 여러 흐름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우리와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 중에 하나가 고백파 시인들일 거예요. Confessional Poets 해서 그래서 에드리언 리치, 로버트 로월, 맨 위에 로버트 로월 막 이런 시인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내놓고 Their steps were not steps I wanted to put my feet in. 그러나 고백파 시인들이 갔던 길, 그 길을 나는 가고 싶지 않다. 내가 발을 딛고 싶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비아 플라스 이름 나오죠? 예. 실비아 플라스. 이제 가장 대표적이죠. 데디라는 시도 있고 그렇죠. 이 사람도 또 남편과의 불화 속에서 자살했고 그렇죠. 실비아 플라스 미국 사람이었지만 이제 영국인하고 결혼했었고 뭐 여러 가지. 자관 미국시의 여성들의 경우에 큰 흐름이 고백파 시인들이었는데 자기 고백적인 시를 쓰는 거죠. 물론 그것도 일종의 시우도 이제 이기는 하지만 그 안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주어지는 여러 평가들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Pure fire in the hands, risky on the verge of falling. 그러니까 우리 어떤 식으로 하면 뜨거운 감자 같은 거죠. 이렇게 손 안에 이렇게 막 그냥 불길이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뜨거우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자. 그럼 바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이제 있다. 뭐 그런 얘기 같고, 예, 또 보면은 rendering them in such obsessive detail 시의 특징과 관계되는 건데요. 아까 우리 선미 시인이 잠깐 이야기를 했죠. obsessive detail 세부적인 것을 정밀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묘사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안 해요. 그래서 그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거나 유일한 선택이라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닌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주목하는 건 재밌는 일이죠. 이 사람의 특징이니까. 그리고 they seem utterly unique to her personal experience. 자기 개인의 사적인 경험인데 그것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막 써요. 여기 번역은 안 했지만은 가끔 뭐 이제 남녀가 정사를 하고 그러면 여자가 이제 질내에 삽입하는 피임 도구를 쓰고 그러면은 그 피임 도구를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그 안에서 살정제가 있고 그런 말도 처음 들어봤어요. 사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의 그 어떤 정충이나 이런 것을 죽이는 액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하고 막 이제 그 남자의 그것하고 막 섞여 있는 거 그런 것을 그냥 했다고 넘어가면 될 텐데 시선을 꽉 붙들어 매고 디테일 하나하나를 파고 들어가게 해요. 근데 어떤 주제를 끌고 갈 때 항상 이런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대하기 어려운 불편한 어떤 장면 속으로 끄집고 들어가고 눈 벌겋게 뜨고 보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인 방법론이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퍼스널하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아니 자기가 겪은 자기가 섹스한 것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한다면 말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섹스한 것을 진짜 실제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감출 건 나는 다 감춘다고 봐요. 다만 그러니까 자아가 내세워져 있기는 하나 그 퍼스널한 것으로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그런 느낌을 주지만은 그것도 여전히 아트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while at the same time using metaphor to insist on their universality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구체적인 세부로만 머물지 않고 그것이 일종의 은유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이 이제 보편적인 것대로 이어질 수 있게끔 이제 이게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시인의 역량이 달려 있고 그걸 또 판단해 주는 기준은 작가가 보고 판단해 줘야 독자가 판단해 줄 몫이긴 하죠. 그래서 똑같은 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정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나. 다만 이제 뭔가 약간 그림이 그려지죠.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는 게. 이제 빨간 걸로 해놓은 것만 읽으면 remarkable directness and honesty. 예, 이제 직접성이죠. 간접적으로 하지 않는. 그 다음에 정직성. 이제 정직성이라는 것도 정직성은 가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일단 정직성 코드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말이 조금 어려워서 저도 사전 찾아보고 이렇게 관련 글을 조금 읽어봐야만 했는데요. 그러니까 infantile, infantilization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싶었는데 여기도 pseudo confession이라는 말이 있네요. 이제 고백의 형태로 시를 쓰고 있지만 그건 고백의 형식을 차용한 것이지 그러니까 가짜라는 얘기죠.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해놓은 것을 사이비, pseudo confession이라고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이 이미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것을 그 이미 성적으로나 세상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이 충분히 열려 있고 이미 성숙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자꾸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거죠. 그걸 못하게 하고 억누르게 하고 그 유아적 이제 청소년 상태로 머무르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것이 주제가 된다. 이것이 이제 infantilization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성 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주제 속에
비극적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요즘 여성학자들 있지만은 그러니까 요즘 대세 중에 하나가 여성 그리고 몸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둘 다 의도적으로 지금 추구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 상을 뭘 탔느냐라고 하는 건 워낙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페이지만 넘기겠습니다. 페이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 이제 시집인데 시집이 앞선 시인들 막 30권 막 넘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그닥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또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1980년에 Satan says 사탄이 말씀하시길 사탄 왈 이렇게 시작됐죠. 이게 이제 Summer Solstice, 뉴욕 시티, 뉴욕 시티 이제 동지 뭐 이런 시인데요. 요 이제 낭독인데 요 시는 자체는 아직 이제 번역도 안 해드렸고 그래서 목소리는 한번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시간 되면 나중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고편이고요. 이제 시를 읽어 가볼까 합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 화면에 잘 띄우는 게 지금 저로서는 요령인데 맨 처음 여러분 읽을 시는 제가 제목 번역을 The Sisters of Sexual Treasure, Sexual Treasure를 이걸 뭐라고 번역하죠? 성적인 보물, 성과 관련돼서 보물이다 이런데 여러분 말이 성보 이런 말 써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살짝 성배를 패러디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성보의 자매 이런 시를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제목 부분을 제가 가리고 우리말 부분을 최대한 크게 띄워놓고 한번 읽어보죠. 제가 또 약간씩 고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이후에도 양해하시기 바라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생과 내가 어머님의 집을 빠져나오자 곧바로 하고자 했던 것은 단지 욕보이는 것. 그녀의 자그마한 참새 몸뚱이와 비쩍 마른 메뚜기 다리의 흔적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어요. 사내들의 몸은 아버지의 것과 똑같았지요. 큼직한 무릎 관절, 옆구리, 허벅지, 남성, 둔부의 구조, 무릎, 종아리. 우리가 그를 가질 수 있었던 곳은 거기. 금단의 가파른 궁둥이, 무릎의 안쪽, 입안의 음경, 입안의 음경. 그곳이었죠. 사라진 도시를 발견한 탐험가들처럼 우리는 환희에 차 미쳐서 사내들을 벗겼어요. 그리고 느리고 주의 깊게 마치 파묻힌 예술품들을 파내듯이 사라진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론을 증명해 주었던 그것들. 어머니가 거기에 없다고 하면 거기에 있었던 그것들. 좀 낭독을 잘 못하네. 이렇게 됐습니다. 영어로 잠깐 보겠습니다. As soon as my sister and I got out of our mother's house, all we wanted to do was fuck. 이 단어는 다 아시죠? Obliterate her tiny sparrow body and narrow grasshopper's legs. 그래서 아마 이제 대학생이 되었다는 뜻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부모님과 같이 있었는데 대학생이 되었거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했거나 어느 시점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나오게 되었을 때 아니면 기숙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숙사를 쓰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자기 동생하고 자기가 막 하고자 했던 것은 간단히 말하면은 첫 단어가 fuck이니까 그 짓 하고 다니는 것이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꼼꼼하게 구문을 읽어보면 fuck하고 obliterate가 her tiny sparrow body
요것에 공통 관계로 걸려요. 그러니까 fuck 자체가 아니고 fuck her tiny sparrow body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신체를 굉장히 왜소하고 마르고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그것도 의도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이제 큰 주제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가부장적이고 이제 가부장적인 건 적도가 아니라 어떤 폭력의 대명사로 등장하고 그 몸을 억압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여성을 억압하는 존재로 드러나고 물론 그 반대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자그마한 참새 몸뚱이와 비쩍 마른 메뚜기 다리의 흔적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읽었는데 어쩌면은 그 이제 엄마 아빠가 엄마처럼 크도록 강요를 했겠지. 그러니까 육체적인 발달 막 이런 것을 고무하는 것보다 항상 뭘 가리고 다니고 뭐 이제 이런 상태였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메타포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엄마처럼 지내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내들에 대한 몸이 나오죠. 사내들의 몸은 아버지의 것과 똑같았죠.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뭐랄까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뭐라고 하죠? 아버지의 몸을 남성의 몸하고 동질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성적 대상으로까지 볼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묘사하는 방식을 보면은 나열이죠. 큼직한 무릎 관절, 옆구리, 허벅지, 남성 둔부, 무릎, 종아리. 우리가 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거기 금단의 가파른 궁둥이, 그러니까 남성의 벗은 몸, 엉덩이 부분, 그 아래, 그 허벅지 사이 이렇게 막 계속 끌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무릎의 안쪽인데 입안에 음경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제 음경이란 말은 하도 한 번도 해본 말이 아니었고 아주 낯설고 느낌도 안 나요, 사실은. 그래서 여성은 음부, 남성은 음경 이렇게 해놨는데 영어로 보시면은 뭐죠? 영어가 좀 칵이죠. 칵이기 때문에 칵은 뒤에 보면 또 페니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페니스라는 단어보다는 칵이라는 게 더 뭐랄까 좀 길거리 말투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자 우리 쓰지도 않는 말 갖다가 음경했는데 사실 대놓고 이야기하면 좆 뭐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 되는 거죠. 그리고 막 남자들은 옷을 벗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이야기. 그런데 마지막이 좀 재밌죠. 영어로 보시면은 마지막 삼행 이렇게 한번 미안합니다.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마지막 삼행에 보면은 as if uncovering buried artifacts that proved our theory of the lost culture. 그러니까 잃어버린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동생 둘이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잃어버린 문화에 대한 이론. 이게 뭐죠? 잃어버린. 그러니까 이 자매는 성장 과정에서 그 뭐랄까 육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금기시되고 터부시되고 엄마 아빠가 못하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다 덮어놔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금기시된 문화예요. 그런데 이게 피 끓는 두 여인이니까 그걸 둘이 모여가지고 엄마 아빠 없는 데서 얼마나 많이 이론을 많이 만들었겠느냐고. 이럴 것이다. 남자는 이럴 것이다. 랄지. 근데 자기들에게는 지금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것을 proved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이 이제 남자들을 탐했다 이런 얘기죠. 나쁘게 말하면.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죠. If mother said it wasn't there, it was there. 이러면 엄마가 그것이 없어, 그것이 없어라고 말하면 그것이 그것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정반대. 여기서는 아빠보다도 엄마에 대한 반감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시가 아닌가. 이렇게 돼요. 요 첫 시집에 실린 건데요. 요 시에도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 하나만 가지고
시인을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로 또 우리가 진도를 빼야 되겠죠? 예, 다음 시로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은 Sex Without Love, 사랑 없는 섹스죠. 사랑 없는 섹스를 뭐라고 번역해요? 여기 섹스죠. 성교, 성행위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영어 단어에 또 sexuality라는 게 있어요. sexuality. 또 gender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섹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성을 말하고 지금 여기서는 성행위를 말하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또 성할 때 또 그 사회적으로 그 주어지는 그 젠더, 남성성, 여성성 할 때 또 그것도 성으로 이야기가 되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섹슈얼리티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섹슈얼리티는. 여기서는 일단 복잡한 이야기 빼고 그냥 성행위를 나타내는 걸로. 자, 이 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좀 낯뜨겁지만 저로서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랑 없이 사랑을 나누는 자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무용수들이 그러하듯 형식적으로.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 타는 이들처럼 서로 위로 미끄러지면서 손가락은 서로 몸에 갈고리를 채우고 얼굴은 스테이크인 듯 포도주인 듯 붉어요. 탄생아들처럼 산모가 곧 내보내게 될 아이들처럼 젖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도달하는 걸까요? 도달해요. 도달해요. 신에게로 도달해요. 고요 바다에. 그런데 함께 그곳에 도달한 자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결합한 피부에서 솟는 증기처럼 열기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어요. 생각해요. 그들이야말로 진실한 종교인이고 순수주의자이며 전문가로서 거짓 구세주를 받아들이거나 신 대신에 사제를 사랑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들은 상대를 자신의 쾌락으로 착각하지 않아요. 위대한 달리기 선수들 같아요. 자신들이 고독하다는 걸. 함께 하는 거라고는 도로 표면, 냉기, 바람, 신발의 적합도, 심장, 혈관 계열의 총체적 건강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잠자리에 누워있는 상대처럼 단지 요소일 따름이지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은 세상에 하나뿐인 몸이 외롭게 자신의 최상의 시간과 겨루고 있다는 것, 이것이지요. 제가 그냥 쭉 읽었습니다. 다시 읽으면 또 시간이 가겠죠? 중간 부분쯤에 보면은 여러분, 도달해요. 도달해요. 신에게로 도달해요. 고요 바다에. 이게 무슨 장면인지는 금방 아시죠? 그러니까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그런 장면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보시면 여기 있네요. 여기 How do they come to the still waters? 이렇게 돼요. 내가 잘 못 읽어요, 지금. 그런데 문장이 더듬거리고 있다는 건 금방 파악되시죠? 여기 보시면 they come to the 그러면 어느 도달하는 것이 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버벅대죠. come to the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야 되는 단어죠. come to the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 도달의 목적지가 God인가? 이렇게 하는데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God는 그냥 God 이렇게 할 때 나오는 God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분명하게 뭐 이러는 거죠. 또 그 비디오 보면은 I'm coming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도달한다는 뜻인데 I'm coming where? where는 말을 안 해. 또 보면은 여기서도 잠깐 그걸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 그리고 또 보면은 제가 틀린 것이 아니고 시집에서도 보면은 여기 요 스페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더와 come 사이가
한 단이 아니에요. 두세 개 떨어져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다른 데는 다 한 칸 뗐는데 단어가 다 했으면 한 칸 띄는 거죠. 근데 이렇게 떼어놨어요. come to the 다음에 여기 좀 두세 칸 떨어져 있고 여기서도 come to the 두세 칸 떨어지고 가. 그러니까 이건 좀 그렇게 해야 될랑가 몰라요. come to the 그리고 어떤 still waters 그 이제 그 최상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어떤 분위기, 풍경 이런 것을 이제 어떤 고요한 무르 상태로 이렇게 이제 묘사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not love 그런데 사랑은 아닌 거죠. The one who came there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랑 없이 성교를 나누는 것을 두 개의 비유를 들었어요. 무용수인가요? 처음에? 무용수들이죠.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두 남녀가 정해진 어떤 동선을 따라서 춤을 추는 거죠. 그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 굉장히 정열적으로. 그런데 그건 다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다 정해진 거죠. 두 사람이 진짜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formally, 형식적으로. 그리고 스케이트에서 스케이트 타는 이들이 그 얼음 위에 이렇게 미끄러지기도 하고 또 스케이트 선수들끼리도 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손가락은 서로 몸에 갈고리를 채우고 얼굴은 막 붉고 그리고 막 몸에서 막 땀이 나고 막 이러죠. 무용수들도 그렇죠. 무용수들도 사실은 열정적으로 같이 남녀가 춤을 출 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운동선수, 달리기 선수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이것도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달리기 선수가 혼자 달릴 수도 있지만 여럿이 경쟁을 하잖아요. 여럿이 경쟁을 해요. 그런데 달리기 선수가 여러 사람과 뛰어가고 있지만 그리고 그게 사실은 진짜 경쟁자는 자기 자신이죠. 자신에게 자기가 목표로 쓴 최고 기록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 신체 상황이야. 내 혈관, 지금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내 신발이 지금 내 몸에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지금 도로 위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얼마나 막 이런 건지, 이건 자기와 관계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섹스를 할 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걸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지나치게 사랑이다, 성행위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할까? 관습적, 도덕적, 종교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관념 속에 매여 있는 거죠. 근데 그 성행위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그건 몸에서 일어나는 행위 외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몸이 추구하는 최대치는 그건 이제 오르가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대가 누가 됐든 그건 상관없이 그걸 최대치로 표현하겠다고 하는 뭐 이제 그런 게 여기 그런 철학이 여기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몸에 대한 이야기. 어디가 있었죠? 세상에 하나뿐인 몸. 우리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뿐인 몸 이렇게 되죠. 몸에다 초점을 두고 있어요. 몸을 해방시키는 것하고 관계 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몸이 외롭게 자신의 최상의 시간과 겨루고 있다. 그 몸을 최대한으로 실현시키는 것, 이것을 관념적으로 말하면 다시 영혼에다 묶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다 지워버리고 몸이 최상의 상태로 실현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섹스로 보면은 이제 오르가즘이라고 보는 거죠. 그 이제 최상의 시간. 운동선수가 열심히 뛰죠. 자신의 신체적 여건을 최대한 발휘하고 안배하고 배분하면서 1등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1등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1등으로 들어와서 그 최고 환희를 느낀다고 했을 때 뭐라 할까? 적이라고 해야 되나? 경쟁자라거나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쳐 가버리는데요. 디테일을 막 다듬어 보면은 또 생각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제가 읽은 것은 몸에 대한 잠이구나, 이거는.
이때 몸은 영혼과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연결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몸에 대해서 늘 따라다니는 관습적인 접근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부인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우리가 그 관습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몸을 대하는 어떤 태도가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몸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도덕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의도하는 거죠.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진도를 나가봅시다. 다음은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 시를 한번 여러분. 이 시의 영어 제목은 am and am not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또 or가 아니에요. 이기도 하거나 아니기도 하거나 이게 아니라 동시에 둘 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동사 am은 주어가 I라는 거 우리 다 아시죠? 그러니까 I를 생략했다 하더라도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번역을 나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나라는 말 굳이 없으니까 저도 한번 빼봤어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나라고 나옵니다. 이게 or가 아니라 and라는 것에 제가 미리 한번 던져놨습니다. 두 가지 다라는 거죠. 우선 제가 시를 쭉 낭독하겠습니다.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양치질을 하면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다가 아래를 보아요. 우리는 자신을 알지 못하지요. 내 음부가 손이 하듯 그를 어루만졌어요. 그토록 미묘하고 복잡한 움직임이라니. 내 안쪽 한가운데 이것은 나이기도 하고 내가 아니기도 하지요. 그냥 손바닥 같기보다는 뱀의 그물무늬 몸뚱이나 근육의 고리들에 더 가깝지요. 그것의 쌍둥이, 음경의 안팎이 뒤바뀐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누구지요? 난 싱크대에 기대어 입을 벌리고 물요정의 입천장을 화끈거리는 콜게이트 치약, 연못가에 자란 박하의 향으로 닦아요. 저기 안쪽 그것이 내 영혼인가요? 혼자 힘으로 다시 밖으로 나온 초기의 생물처럼 신축성이 강한 것, 그것이 내 영혼의 목구멍인가요? 그것의 고리들이 파도에 물결쳐요. 삼키는 듯해요. 하지만 그것이 삼키는 것은 머물고 자라고 자라서 우리는 하나의 존재가 되지요.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고 또한 다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그 존재. 그리고 오늘 아침 나는 내려다봐요. 누구지? 무슨 일이 일어난? 뭐지? 단지 백가죽만 보일 뿐인데 저기 안에 잠들고 있는 그녀, 영혼, 수직으로 물결치는 것. 그녀가 꿈속에서 꼿꼿하게 춤을 추고 있으니.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봅니다. 양치질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양치질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다가 아래를 봤죠. 그러니까 거의 벗은 상태인 것 같아요. 샤워하느라고 다 벗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부가 잘 안 오죠. 그 컨트를 이제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근데 손이 하듯 그를 어루만졌어요. 그토록 미묘하고 복잡한 움직임이라니. 이제 섹스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음부는 이제 여성의 성기를 나타내니까 그 성기, 여성의 성기가 남성을 어루만졌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인터코스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돼요. 그토록 미묘하고 복잡한 움직임이라니. 내 안쪽 한가운데 이것은 나이기도 하고 내가 아니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이제 성행위에서 내가 느껴지는 거죠.
그 엄마 아빠의 그 청교도적 집안에서는 그 몸이라고 하는 거, 성욕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터부시되고 억압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해방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행위를 하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전혀 못 느끼던 내가 발견된 거예요. 몸이 이제 해방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나인가? 이게 내가 아니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알던 내가 아니까. 엄마, 아빠가 나에게 주입시켰던 나의 모습이 내가 아니니까 그건 아니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새로 깨닫고 있는 나의 몸은 엄마, 아빠가 이야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이기도 하고 나가 아니기도 하죠. 그냥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죠. 그냥 손바닥으로 뭐든 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자신의 그것으로서 이제 남성을 만지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건 손바닥하고 달라. 손바닥은 단순하죠. 밋밋하고. 그러나 그것은 뱀의 그물무늬 몸뚱이. 그냥 표현이, 이 사람도 굉장히 공을 들인 것 같아. 그 어떻게 묘사하기 위해서 뱀의 그물무늬 몸뚱이, 근육의 고리, 그리고 그것의 쌍둥이. 음경, 이건 남성의 페니스를 말합니다. 근데 남성의 페니스의 안팎이 뒤바뀐 거. 이건 또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가 있으면 그것을 뒤집어 속의 것을 겉으로 드러내려 보면은 그것이 지금 내 여성 그것의 내부와 비슷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경이 안팎이 뒤바뀐 거나 마찬가지. 그게 누구지요? 그게 누구냐? 난 싱크대에 기대어 입을 벌리고 물요정의 입천장을 화끈거리는 콜게이트 연못가에 자란 박하의 향으로 막 이게 이제 입으로 뭘 닦는 모양인데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 다음, 근데 저기 안쪽 그것이 이제 갑자기 그것이 내 영혼인가요? 이렇게 묻죠. 영혼이란 말은 글쎄요. 그 이제 여성의 몸, 그럼 몸 안에 영혼, 정신적인 거죠. 그런데 그 이제 새로 발견되는 내 몸에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이제 어떤 느낌, 감흥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영혼인가 이렇게까지 묻고 있죠. 혼자 힘으로 다시 밖으로 나온 초기의 생물처럼 신축성이 강한 것. 신축성이 강한 것은 실제로 이제 그게 신축성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런데 혼자 힘으로 다시 밖으로 나온 이것은 초기의 생물에 걸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 우주가 생겨져 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생물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런가 하면은 자기에게 여성의 몸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억압하고 눌러놓았기 때문에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스스로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를 해방시키고 있어요. 의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다시 밖으로 나왔어.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목구멍인가요? 이제 목구멍이라는 거 그걸 통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안에가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섹스를 하지 않았으면은 그 존재가 드러나지도 않죠. 섹스가 일으키는 어떤 강렬한 어떤 느낌이 있을 텐데 아까 still waters라고까지 표현했잖아요. 고요한 어떤 물의 상태. 그런데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영혼에 이르는 목구멍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을 고리들이 파도에 물결쳐요. 움직이기 시작하죠. 뭔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적 욕망이 막 이제 솟구치는 거다고 말해. 그런데 아름답게 쓰고 있어요. 어떤 에너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영혼에다 갖다 붙이고 있고 그렇게 해요. 그 고리들이 파도에 물결쳐요. 삼키는 듯해요. 하지만 그것이 삼키는 것은 이제 성행위가 끝나고 남자 이제 그것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삼키는 것은 머물고 자라고 자라서 우리는 한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존재, 결합하는 존재 이렇게 되네. 여기 이 영어에 보면은 그냥 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하나의 존재가 된다. 그 정도. 이거 좀 고쳐야 되겠네. 우리는 하나의 존재가 되죠. 근데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고 또한 다른 누구보다도 더 알고 있는 그 존재. 여기도 또 그 옥시모로 모순호흡법이 있죠.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 존재. 그리고 오늘 아침 나는 내려다봐요. 누구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아침에 섹스를 하고 일어나서 지금 샤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섹스가 끝난 다음에는 그냥 닫혀진 문인 거예요. 몸에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 어떤 그 열정이나 뭐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죠. 다만 백거중만 보일 뿐인데 저기 안에 잠들어 있는 그녀, 영혼, 수직으로 물결치는 그것, 그녀가 꿈속에서 꼿꼿하게 춤을 추고 있으니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이게 백가죽만 보이는 것 같지만 저 안에 어떤 잠재된 어떤 에너지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몸, 이것이 사회적으로 남성 중심적으로 그것을 많이 터부시하고 눌러놓고 억압하고 또 집안의 교육으로 눌러놓고 종교 교육으로 눌러놓고 그랬으나 이것이 자기가 이제 직접 찾아 나선 것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죄악시하지 않고 그것을 어떤 영혼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것이 참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해요. 이제 엊그제 다른 제가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 있는데 미국 문화의 이해예요. 근데 이번 지난주에 챕터가 그 성에 대한 거였어요. 미국 사회의 성,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런 걸 좀 준비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 여성주의 운동 한 분들이 이제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치적 힘을 키워가죠. 그러니까 참정권 같은 거.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남성들이 그 인간으로서 성취할 수 있는 최고 단계라고 상정해 놓은 것들 속으로 여성들이 이제 뛰어들어서 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남성들 세계에 편입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아니라 여성들만의 어떤 독립된 지위에서 그것이 갖는 어떤 가능성 이런 걸 아름답게 이야기하려고 하죠. 이 과정에서 남성들하고 적대적 관계를 이제 만들어 가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 싸워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주의도 막 계속 분화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함께 이렇게 같이 가는 사회 속에서 남성, 여성이 함께하는 속에서 여성이 남성을 위로 올라간다가 아니라 함께 가는 가운데서 여성이 그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남성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에 편입해서가 아니라 그러려면 여성이 여성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돼요. 남성이 가치 있다고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러려면 그걸 일단 깨야 돼. 깨고 나서 여성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만들어내서 그걸 여성의 목소리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화를 이루는 아마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러면서 이제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The personal is political. 이게 이제 캐롤 해니시라는 여성 해방 운동가가 이제 한 이야기죠. 처음에는 요 타이틀이 아니었는데 그 다음 해에 막 이제 편집자들이 그 타이틀을 그렇게 뽑아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문구라고 그럽니다. 말인즉슨 개인적인 것, 사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것도 정치적인 거예요. 사회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 평등의 문제랄지 육체의 문제랄지 이건 우리 집안에서만 잘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거 요즘도 미투 운동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왜 저렇게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냐 하지만 이게 다 역사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는 근데 그 개인의 문제는 절대 개인적이지 않고 사회적인 거예요. 이런 이제 어떤 접근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나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하는 문제하고 이렇게 관계돼요. 이것도 나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게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둘 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이제 여성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여성에 대하여 몸에 대하여 가해지고 있는 주어져 온 역사적인 어떤 관습, 편견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쉬었다가 클리토리스 송가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5분간 10분간 쉬겠습니다.